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52년 된 건물에 붕괴 조짐도 보였지만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허점이 있었죠.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주변에 오래된 건물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지지부진한 법적 공방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당사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고 수습에 대한 노력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할 겁니다. 6월 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북구가 친일 행위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명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행정 곳곳에 예전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포역을 마포나루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민 설문조사에 들어갑니다. 마포나루가 위치했던 과거 역사성을 회복하자는 이유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일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살펴보는 워킹 투어가 마련됐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효창공원까지 코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제 저녁 상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주민 15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2월 성북구는 친일 행위가 밝혀진 김성수의 호를 딴 인촌로를 고려대로로 변경했습니다. 명칭이 변경되기까지 성북구는 주민 5천여 명의 동의를 받는 등 쉽지 않은 과정도 거쳤습니다.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고려대로로 변경된 인촌로. 그렇다면 4개월이 지난 지금 인촌로는 성북구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이승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촌로는 친일 행위가 밝혀진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명입니다. 성북구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도로명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2월 마침내 인촌로를 고려대로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청산 만세! 청산 만세! 하지만 여전히 인촌로는 남아 있습니다. 성북구청 홈페이지입니다. 동별 주민센터 주소를 알려주는 창에는 안암동 주민센터 주소가 고려대로가 아닌 인촌로로 적혀 있습니다. 지난 28일 결제된 건역별 차 없는 거리 운영 계획서입니다. 안암동 거리의 주소가 인촌로로 적힌 채 결제됐습니다. 성북구 소식지인 성북소리 5월호에도 인촌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개운중학교 앞에 있는 도로 표지판입니다. 인근에 있는 도로 명판은 고려대로로 바뀌었지만 도로 표지판에는 아직 인촌로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로 있잖아요. 저희가 그 구간이 해당 안 돼요. 그래가지고 따로 저희가 발주해가지고 그거는 판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정상 편의가 아닌 일제 잔재 청산을 목표로 진행됐던 인촌로 도로명 변경 사업. 하지만 아픈 역사의 흔적을 제대로 지우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을 마포나루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마포나루가 위치했던 지리적인 역사성을 살리자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주민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 당시 결과는 팽팽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입니다. 여기 개통할 당시인 1996년 12월 마포역으로 이름 붙여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포라는 역 이름은 그 지역 법정동인 마포동에서 따온 것. 하지만 최근 마포역을 마포나루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구의회 구정질의에서 공개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역명 개정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성 회복. 마포대교 북단과 인접한 마포역 일대는 과거 마포나루터가 위치해 있던 곳으로 조선시대 최대 포구였다는 것입니다. 마포나루를 통해서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삼남지방의 곡식이나 새우젓, 조기류 이런 물류의 집산지였고 그래서 마포를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게 이제 마포나루라고 보는데 또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마포라는 역명보다 마포나루라는 역명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마포 유수지에 한류 공영관광 콤플렉스가 들어서고
서울시도 마포 나루터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하철 역명도 통일감 있게 가야 국내의 관광객들로 하여금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성 회복을 통해서 우리 도화동이나 용광동 상점가의 어떤 활성화도 꾀할 수 있고 역사성 회복을 통해서 이제 마포구의 관광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포 나루역으로 반드시 개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다소 미온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포역이라는 이름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역명 개정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안된 만큼 주민 의견 수렴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은 마포역을 기점으로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빠르면 다음 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지역도 충분히 그 대표성을 갖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굳이 이제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뭐 주민들이 원한다라면은 뭐또 그 정책적인 방향이 또 그래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해보겠다라고. 한편 마포역 역명 개정을 두고 지난 2014년에도 주민 의견 조사가 한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 용광동과 도화동 일대 상인들을 중심으로 의견이 제안됐고 반대와 찬성이 각각 53.5%와 46.5%로 팽팽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114년간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앞으로 반환이 되면 국가공원화가 추진될 예정인데요. 서울시가 기지 주변에 남겨진 역사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투어를 마련했습니다. 이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신항으로 해병대의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된 서울 해병대 사령부 초대 교회입니다. 군 중사적 가치가 인정돼 2년 전 등록문화재 제674호로 지정됐습니다. 중일 전쟁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 도중 전사한 일본군과 조선인의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 경성호국 신사로 올라가는 길목이었던 해방촌 108계단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가난한 실향민들의 고향이 되어준 해방촌과 역사를 같이한 신흥시장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 남겨진 역사 문화 흔적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용산기지 주변 지역 워킹 투어입니다. 해방촌 주민들을 먹여 살렸던 게 니트 산업이거든요. 그런 니트 산업의 그런 다시금 활성화를 기하자는 의미에서 해방 상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층과 또 많은 카페들과 이런 레스토랑들이 유입이 된과 동시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단의 땅인 용산 기지를 먼 발치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워킹 투어에 참가한 시민들은 용산 미군 기지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산 이 군인 미군 부지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를 느꼈고요. 너무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억울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향후에 여기가 어떻게 변해 나갈지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가지고. 서울시는 녹사평과 용리단에 이어 올 하반기에 워킹 투어 코스를 효창공원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변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기지 내의 공원 조성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이해를 하기도 하고 향후 용산공원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분들에게 관심과 홍보를 많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워킹 투어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암 경험자들의 사회 복귀에 앞장서자는 의미의 다나음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이 낮은 이유로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도적 미흡을 꼽았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제가 진짜 암이라고요? 촉망받던 여배우가 유방암에 걸려 연극 무대를 떠납니다. 주변의 시선과 편견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맨날 치료받으러 간다고 빠지고 그런 거면 아예 빠지라 그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을 감당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의 암 환자 수는 약 174만 명. 암 진단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6%에 달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17% 가까이 높아진 생존율이지만 이들의 사회 복귀율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본래의 직장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암 경험자의 78% 중 30% 정도만 복귀하는 수준입니다. 암 생존자, 암 경험
경험자의 문제는 그 경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의 문제, 가까이 있는 그들의 동료의 문제. 이걸 이제 곱셈을 시작하면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이 낮은 이유는 합병증과 심리적 위축 등 개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치료로 인해서 체력적인 변화, 그다음에 외모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암 경험자는 다른 누구보다 극한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극한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 있을 때 더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약하다는 생각을 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국내 암 관련 의료 정책 역시 조기 검진이나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암 경험자의 사회복귀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 경험자들이 자신의 투병 극복 사례와 방법을 암 환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관련 일자리 창출이 이들의 사회복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광화문 광장과 강남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거리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용 휴지통을 선보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역 인근 이면도로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거리에선 흡연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떠난 자리엔 어김없이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담배꽁초가 진짜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아침에만 나와서 청소하면은 진짜 이게 거리인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 흡연과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구청에서는 전용 휴지통을 거리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높이 1m의 직사각형 형태로 상단에 담배를 비벼 끌 수 있도록 투입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눈치 안 보고 담배를 필 수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강남구는 지난 4월 말 강남역 여명길과 삼성일동 음식문화 특화거리, 대치사동 산등성길에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 30개를 시범 설치하면서 거리 청소를 강화했습니다. 무단 투기에 대해서 6월부터는 단속되면 현장 계도와 함께 최대 5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뒷골목이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너무 지저분해지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도시 미관이 악화되다 보니까 환경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시범 설치 지역은 가로수길과 로데오 거리, 논현동 먹자골목으로 확대됩니다.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 설치는 금연 정책 강화에 따른 과도기적 시범 사업입니다. 때문에 무단 투기가 근절되면 거리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면 감시단의 부실 운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청의 독단적인 감시단 운영을 비롯해 성면 감시와 관련된 구청장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영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켓을 든 주민 수십여 명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에서 활동하는 성면 감시단 주민들이 강동구청의 부실한 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에 나선 겁니다. 강동구 둔촌동을 중심으로 성면 이슈가 부상하게 된 건 지난해 말.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앞서 단지 전역에 매장된 성면의 양이 수십만 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성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여기에 행정 지원에 나선 강동구청이 별도의 조례를 만들면서 성면 감시단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 성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민간이 협력한 전국 첫 번째 사례로 대대적인 홍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면 감시단을 지원하기 위한 구청의 행정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감시단에 참여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주민들은 협의와 조율을 통해 성면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음에도 강동구청이 독단적으로 감시단을 운영하려 했다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목적으로 구청에서 별도의 SNS 대화방을 만들었지만 의견 청취는 고사하고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조를 짜기 위해서 요일을 다 알려달라고 하셔서 요일을 다 올리니까 또 3시간 만에 번복을 하시고 합당한 이유 없이 선착순 2명 모집하겠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을 보이고 있고요. 톡에도 답이 없으시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어서 여기에 구청장 공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논란의 불씨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성면 해체 작업 후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성면을 파악하기 위한 잔재물 조사 지원을 공약했음에도 관련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대상 6천여 세대 중 600여 개에 달하는 세대에서 제대로 된 성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일부 건물을 중심으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840세대 중에서 600여 세대에 이르게 누락이 발견된 거예요, 지도상에서. 그러면 성면인지 아닌지 시료 채취도 없이 그냥 성면 해체가 이루어졌고 그게 건물 철거까지 해서 지금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 성면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로 둔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감시단 운영을 지원하는 강동구청 측은 작업 후 성면 잔재물을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조합 측의 반대와 현행법의 미비로 성면 잔재물 조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사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 이거 문자 보내는 것도 이렇게 뭐 해결되기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공사가 지금 지연 지불에 대해서 조합 측에 지금 불만이 이제 고조된 상황이거든요. 저희 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법규전이 없는 거를 그런 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한편 강동구청은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서면 답변을 통해 감시단 개인에게 유선 연락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서울시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과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이르면 오는 2021년 착공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총 부지 면적은 15만여 제곱미터며 사업비는 2조 6천억 원입니다.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 중 하나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과 광운대 역세권 사업의 구체적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협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에 협상 조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사업자와 공공이 같이 개발 계획을 논의를 하게 되고요.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사업 제안서에선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와 주거시설을 갖춘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대지에는 문화와 벤처, 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중랑천과 주변 대학 등 자연입지를 활용해 명실공히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거, 문화시설 등을 현재 도입을 제안을 하였고요. 주변 대학의 인적 기술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 특화 및 그 지역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사전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2021년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소셜 벤처기업은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열정과 패기를 담은 젊은 사업가들이 주로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시기가 되면 자금난 등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데 성동구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편리성이 높은 점자판 개발을 주 업무로 하는 한 소셜벤처 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성동구에서 주관한 소셜벤처 기업 엑스포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의 저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처음 점자판을 개발할 때만 해도 자금난과 정보 부족으로 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뭐 보조기기나 아니면은 점자 교육이나 이런 쪽 분야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그런 쪽에 대한 자문을 얻는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소셜벤처 기업은 초기 자본금이 충분치 않은 탓에 정부 등의 보조금이 끊기는 1, 2년 뒤면 폐업 수순을 밟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업계에선 이 시기를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데 이때 투자나 융자를 받지 못하면 결국 회생하지 못한다는 말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성동구엔 현재 260여 개의 소셜벤처가 있지만 투자나 융자 부족으로 추가 개발을 못하거나 개발을 중지한 경우가 수십여 곳에 달합니다. 반면 소셜벤처 창업을 위해 성수동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들도 많은 상황. 이에 성동구가 소셜벤처 기업의 창업과 기존 업체들의 투자 유치 등을 돕는 전문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교육이나 창업, 그리고 네트워크, 엑셀레이팅까지 한 번에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그런 전문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름하여 소셜벤처 창업 상담실. 이곳에선 정부 보조금 신청 방법과 은행 등의 융자 상품을 소개받을 수 있고 대기업의 투자 유도에 대해 컨설팅합니다. 또 창업 초기 가장 난제로 꼽히는 팀 구성과 인력 배치 등의 노하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단계마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안내와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자금들을 이용할 때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점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될지 그런 안내가 같이 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소셜벤처 상담실은 6월 3일부터 운영합니다. 상담은 전화 또는 온라인,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지난 1일 저녁 6시 30분경 강동구 상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을 피하는 과정에서 주민 1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0 만세운동과 6.25, 제1, 제2 연평해전까지 호국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이 6월에 있었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올 6월은 더욱 의미가 남다를 겁니다. 지자체마다 몇만 원씩 인상된 보훈수당도 중요하지만 세대가 지날수록 약해져가는 호국 보훈 영령들에 대한 인식 제고도 중요하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